학부모는 편지에서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교사 입장은 물론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곱게 듣기 어려운 표현이죠. 요즘 인터넷에서 도는 ADHD 성향을 에둘러 말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편지는 구구절절 길게 이어졌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담았는데요. 표현은 시종일관 정중하지만 내용은 의아합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달라. 명령투보다는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었습니다. 자녀의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요. 직위 해제되자 새로운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던 앞선 담임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결국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과 학교 측에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논란 이후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A씨는 왕의 DNA를 언급한 해당 표현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전달해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이라며 미처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A씨는 발달이 느려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등을 알게 돼 부모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또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담임교사를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처분이 내려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옮겼고 이번 논란으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가 담임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교권 추락과 갑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임명장 초등교사의 이만 재작년 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옆반의 다른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로 같은 해 같은 학교에서 2명의 젊은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선생님 모두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지만 당시 학교 측은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와 심장마비로 보고했습니다. 재작년에 2건이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철저히 학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교사의 죽음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희초 교사의 죽음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평소 일기장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과도한 업무,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던 겁니다.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추모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연들이 하나둘 공개됐고 딸도 그렇게 똑같이 숨을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주세요, 선생님. 기간제 교사나 특수교사가 처한 현실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협박이나 인격 모독 등 상식 밖의 학부모 민원 사례가 공개됐는데 교사 10명 중 7명은 이런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숨진 교사들에 대해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는 아동학대 처벌을 면하는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현실에 전국의 교사들이 함께 분노하면서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교육부 사무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되레 이 사무관을 승진 발령까지 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이 메일을 보낸 사무관이 주말 사이에 사과문을 냈죠. 근데 그 내용도 좀 잘못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조가 논란을 부른 사무관의 사과문 내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사과문부터 보면 사무관 A씨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란 표현 등은 아이가 치료받던 기관 자료 중 일부인데 전후 사정에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전달했으니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 같고 기관 자료를 전달한 게 교사에게 상처가 될 거로 생각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됐던 상황 등을 들어 해명했는데요. 발달이 느려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남겨졌고 점심을 먹지 못했으며 반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 나쁜 점과 좋은 점 등을 쓴 글이 학교 앱에 올라가는 일 등이 있어서 부모로서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신의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담임교사를 압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초등교사 노조는 A 사무관이 실제로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바로 직위 해제되도록 학교와 교육청에 여러 번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까? 일단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에 교육청 장학사에게 담임교사의 직위 해제와 감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교육청 장학사는 A 사무관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던 데다 일반적인 학부모가 개별 장학사에게 따로 연락해서 감사해라, 지위 해제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직장이나 직급으로 압박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무색해 보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무관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을 동원하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이어 역시 산하기관인 학교를 상대로도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교장과 교감에게도 담임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매일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자녀와 같은 반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한 달 만에 직위 해제됐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건 아동학대로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일단 신고만 하면 직위 해제된다는 걸 노렸다 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선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교사는 사실 조사도 전에 의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교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약도 없이 월급의 30% 정도만 받으며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악용돼 왔는데 교원단체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제도의 부정적 측면과 악용 사례들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뻔히 알 교육부 공무원이 바로 그 아동학대 신고 처리 관행을 이용해서 해당 교사를 괴롭혔다는 데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관이 제시한 아동학대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를 교사가 이동시키려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아동학대 소지가 있고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건 역시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데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단 아이들이 해당 사무관의 자녀에 대해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 앱에 올라간 데 대해서는 상담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 건데 실수로 다른 글쓰기 작품들과 함께 앱에 올렸다가 2시간 만에 삭제했고 학부모에게도 사과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의 저변에는 무엇이 아동학대이고 생활지도인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저 해당 아동의 기분이나 학부모의 생각에 따라 교사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해당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신고해서 직위 해제시킨 것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부당하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교육부가 구두 경고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조사 중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인사까지 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엔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이라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반대로 보면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교사는 직위 해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자기 부서 사람은 왕이 DNA 등 훈육 지침을 보고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구두 경고만 했다는 말인데 교육부의 이런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교권 추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관련해서 교원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도 발표하고 국회에선 교권보호 강화 관련 공청회도 진행됩니다. 네, 이 사무관의 아이가 경계성 지능이라는 점에서 주호민 씨 얘기가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의 아이는 경계성 지능 문제로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었고 주호민 씨 자녀도 돌발 행동과 폭력성 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더욱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더욱 밀착해서 치료 상황을 공유하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되려 두 사건 모두 학부모가 교사를 불신해 일방적인 항의와 아동학대 고소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 두 사건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현실에 더해서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열악한 현실과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 교사 수도 부족한데 공격성이 높은 아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도외시한 채 교사가 모두 해결하길 바란다든가 부정적 어휘를 일체 사용하지 않거나 왕자를 대하듯 해달라는 등 특정 교육 방법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일까지 더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겁니다. 반드시 장애 수준의 문제도 아닙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 역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학부형들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교사 탓을 해서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문제 학생에 대해서도 지도가 가능하게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서 가정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